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밴쿠버 BC 플레이스. 5만 3천여 명의 함성이 천장을 울리던 그 순간 갑자기 경기장은 불이 꺼진 듯 조용해졌습니다. 0대2. 이미 끝났다고, 더는 희망이 없다고. 관중석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나올 때였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고개를 들고 걸어 나온 한 남자. 등번호 7번. 수많은 역경을 견디며 이 무대까지 버텨온 한국인 스트라이커. 그의 발끝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현지 중계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경기장을 조용하게 만든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이 누구였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만 3,957명이 모여 있었지만 경기 시작부터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두 골을 먼저 내준 LAFC의 분위기는 바닥까지 가라앉아 있었고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함성과 야유가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그날 현장 취재를 위해 골대 뒤 촬영석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을 내려다보니 화면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이상한 정적이 경기장을 감싸고 있었죠.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던 베테랑 기자가 렌즈를 닦다가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 오늘 손흥민 표정 뭔가 다르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스코어는 0대2, 흐름은 밴쿠버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었지만 손흥민의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전반전이 시작되고 15분이 지났을 때 밴쿠버의 첫 골이 터졌습니다. LAFC의 수비 실수에서 나온 골이었지만 관중석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환호성이 천장을 뚫을 듯 울려 퍼졌고 밴쿠버 선수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LAFC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코치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몇몇 선수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센터 서클로 걸어가며 동료들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시간 많아. 입모양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반전 내내 밴쿠버의 수비는 철벽같이 막아섰고 LAFC의 모든 공격은 번번이 되돌아왔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환호와 야유가 반복됐고 시간은 가혹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전반 종료 직전 밴쿠버가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0대2. 이제 정말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LAFC 팬들 사이에서는 한숨이 터져나왔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흥민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터널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 경기장을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사람의 눈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현지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선수 후반전에 뭔가 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지려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프타임이 끝나고 선수들이 다시 경기장으로 나왔을 때 관중석의 분위기는 여전히 밴쿠버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LAFC 선수들의 표정은 전반전과 달랐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동료들과 계속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손흥민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공을 잡을 때마다 더 깊숙이 파고들었고 패스는 더 정교해졌으며 슈팅은 더 과감해졌습니다. 손흥민은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지만 그럴수록 밴쿠버의 압박은 더 거세졌고 동료들의 표정에는 조금씩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공이 LAFC 진영을 빠르게 빠져나가더니
손흥민의 발밑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가 공을 받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관중석 일부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고 몇몇은 자리에서 조금씩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경기가 그냥 지는 경기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묘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에서, 눈빛에서, 호흡에서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의 고요처럼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반전 내내 밴쿠버 팬들은 축제처럼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주변 관중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리며 같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선 끝에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터치라인 쪽으로 걸어가며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모습에서 이제 시작한다는 확신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앞줄에서 보던 중년 부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 선수 표정 봐. 뭔가 만들 얼굴이야. 말은 단순했지만 경기장 전체가 이 흐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코어는 뒤지고 있었지만 분위기만큼은 점점 LAFC 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후반 10분쯤 됐을 때 손흥민이 공을 잡고 밴쿠버 진영으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수비수 하나를 제치고 두 번째를 속이고 세 번째와 마주쳤을 때 왼발로 슈팅을 날렸습니다. 공은 골대 바로 옆으로 빗나갔지만 관중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와! 아슬아슬했네. 밴쿠버 팬들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긴장감이 묻어나왔습니다. 저 멀리 LAFC 벤치에서는 코치들이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고 선수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밴쿠버 팬이 조금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선수 진짜 무서운 건 지쳐 보이다가도 갑자기 터뜨릴 때거든요. 지금 저 얼굴이 딱 그래요. 정말 그랬습니다. 손흥민은 90분 내내 뛰어왔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경기 초반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후반 12분 손흥민이 측면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밴쿠버 수비수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고 순간 공간이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몸을 낮추고 왼발로 공을 빼내며 두 수비수 사이를 비집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전으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아쉽게도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플레이 하나가 경기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LAFC 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밴쿠버 팬들은 점점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흥민은 다시 경기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에너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용수철처럼 최대한 압축된 채 터질 준비를 마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후반 13분, 14분이 지나가면서 손흥민의 움직임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공을 받을 때마다 수비수 둘, 셋이 달라붙었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박이 거셀수록 그의 플레이는 더 정교해졌고 동료들의 움직임도 덩달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인 교포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저 형, 지금 몰입 들어간 거야. 저러면 진짜 위험해. 관중석에서는 이제 야유보다 긴장된 침묵이 더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밴쿠버 팬들조차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선수, 뭔가 만들 것 같다는 그 이상한 예감을. 밴쿠버의 수비진은 점점 더 손흥민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최소 2명 이상이 붙었고 때로는 3명이 동시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LAFC의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이 생겼고 손흥민은 그 공간을 정확히 활용했습니다. 후반 15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델가도의 크로스가 문전으로 날아가고 모런이 머리로 공을 떨궜습니다. 그리고 그 공이 손흥민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장면이 찾아옵니다.
오늘 경기의 흐름을 뒤틀어버리는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후반 15분. 델가도의 크로스가 문전으로 날아가자 모런이 머리로 공을 떨궜고 그 공이 손흥민 앞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관중석 전체가 멈춰섰습니다. 소리를 지르던 사람도, 사진을 찍던 가족도, 간식을 팔던 직원도 모두가 손흥민의 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렌즈를 통해 보이는 손흥민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0대2로 뒤진 상황, 53,957명의 시선, 무거운 압박감.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직 집중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슛. 손흥민이 오른발로 강하게 밀어찼습니다. 공은 정확히 골대를 향했지만 밴쿠버 골키퍼가 몸을 날려 막아냈습니다. 관중석에서 오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은 여전히 페널티 박스 안에 있었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걷어내려 했지만 공은 다시 손흥민 쪽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두 번째 슛. 이번에는 왼발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몸을 회전시키며 왼발로 때렸지만 이번에는 수비수의 몸에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아! 하는 탄식이 LAFC 팬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공은 다시 손흥민 앞으로 굴러왔습니다. 세 번째 기회. 이번에는 밴쿠버 수비수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공간이 거의 없었고 각도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는 몸을 기울이며 오른발 인스텝을 공 밑으로 미세하게 밀어넣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은 두 명의 수비수 사이 그 좁은 틈새를 정확히 통과했습니다. 골키퍼는 이미 왼쪽에 있었고 공은 반대편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쾅!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53,957명 중 대부분이 굳어버린 채 말이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손흥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밴쿠버 팬들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고 LAFC 팬들은 폭발적으로 환호했습니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두 개의 세계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대며 그의 표정을 담았습니다. 골을 넣은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차분한 집중력이 더 선명했습니다. 손흥민은 그들을 향해 짧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잠깐의 눈빛에서 모두가 똑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구나. LAFC 선수들이 그를 둘러싸고 환호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누군가는 그의 등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곧바로 동료들을 밀어내며 하프라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빨리, 빨리! 입모양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을 아끼듯 한 걸음 한 걸음을 빠르게 옮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밴쿠버의 한 팬이 옆 사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눈빛 봤어. 아직 더 남았다는 표정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손흥민의 첫 골은 단순한 만회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언이었습니다. 이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제 뒤쪽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저 선수 지금 완전히 각성한 거 아냐? 맞는 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지금 완전히 다른 모드로 들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밴쿠버 벤치에서는 코치들이 급하게 선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전술을 바꾸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손흥민을 막지 못하면 이 경기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재개되자 밴쿠버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LAFC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에 생기가 돌았고 패스는 더 빨라졌으며 압박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의 다음 한 방이 경기 전체를 뒤집을 뻔한 장면이 될 줄은. 손흥민의 첫 골 이후 밴쿠버 팬들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환호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고 경기장의 공기는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스마트폰을 친구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금 분위기 완전히 넘어가는 거 아냐? 정말 그랬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잡을 때마다 수비 둘 셋을 끌어당겼고 밴쿠버의 라인은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는 건드릴 때마다 경기가 요동쳤고 상대의 표정은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밴쿠버 수비진은 이제 손흥민만 보고 있었고 그럴수록 LAFC의 공격 공간은 더 넓어졌습니다. 후반 20분이 지나자 밴쿠버의 코치가 벤치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붙어. 공간 주지 마.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공간이 없으면 만들어냈고 압박이 오면 흘려냈으며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았습니다. 후반 25분쯤 손흥민이 또 한 번 위협적인 슈팅을 날렸습니다. 공은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지만 관중석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밴쿠버 팬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밴쿠버 팬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데. 저 선수 멈추는 법을 모르잖아. 정말 그랬습니다. 손흥민은 쉬지 않고 움직였고 지치지 않고 뛰었으며 포기하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후반 막바지 경기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대2. 한 골 차이. LAFC는 계속해서 밀어붙였고 밴쿠버는 필사적으로 막아냈습니다. 후반 38분 LAFC가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손흥민이 코너킥 지점으로 천천히 걸어가자 경기장 전체가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너킥은 아쉽게도 골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그 장면 이후 LAFC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후반 40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측면에서 공을 잡고 페널티 박스 쪽으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밴쿠버 수비수가 달려들어 태클을 시도했지만 손흥민은 가볍게 몸을 틀어 피해냈습니다. 두 번째 수비수가 또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파울 직전의 강한 압박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넘어질 듯 말 듯한 상황에서도 균형을 잡았고 그 상태에서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공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갔고 LAFC 선수가 헤딩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관중석에서 아 하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1분 밴쿠버 진영에서 파울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리킥이 주어졌습니다. 골대와의 거리는 멀었지만 경기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정말로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손흥민이 천천히 뒤로 걸어나가며 공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자세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장면은 끝까지 회자되겠구나. 제 주변 밴쿠버 팬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으고 있었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며 경기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프리킥이 경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손흥민은 공 앞에 섰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골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정적처럼 관중석 여기저기서 작은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아니야. 들어가라. 막아줘. 53,957명의 마음이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오른발. 밴쿠버의 수비수들이 벽을 만들었습니다. 5명이 일렬로 섰고 골키퍼는 골대 한쪽 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리고 다음 장면. 오늘 경기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순간이 펼쳐집니다. 모든 사람이 기억하게 될 그 프리킥. 프리킥 지점은 애매했습니다. 직접 슈팅을 하기엔 거리가 멀었고 크로스를 올리기엔 각도가 어설펐습니다.
중계진도 말했죠. 저 위치는 글쎄요. 보통은 올려야 하는데. 하지만 손흥민은 공을 크로스로 보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왼손을 허리에 얹고 오른발 뒤꿈치를 아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 53,957명이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제 앞줄에 있던 외국인 노신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선수 이럴 때 더 침착해지더라고. 정말 그랬습니다. 0대2로 뒤진 상황, 동점골을 넣어야 하는 절박한 순간임에도 손흥민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주심이 휘슬을 입에 물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골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5만여 명이 모여있는 경기장이 이렇게까지 고요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흥민은 왼발을 디디며 시선을 골대 왼쪽 상단으로 고정했습니다. 심판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손흥민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리듬은 정확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셔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손가락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네 걸음, 다섯 걸음. 그리고 짧게 뛰어오르더니 오른발을 부드럽게 휘감아 찼습니다.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은 처음엔 낮게 나갔습니다. 수비벽의 선수들이 동시에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공은 그들의 머리 위를 간신히 넘어갔습니다. 스치듯이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떠올랐습니다. 골키퍼가 뒤늦게 몸을 날렸습니다. 그의 손이 공을 향해 뻗어나갔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공은 골대 왼쪽 상단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쾅! 골망이 흔들리는 소리. 그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BC 플레이스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아예 뒤로 젖힌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밴쿠버 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뭐가 일어난 거야? 골이 들어갔어? LAFC 팬들은 폭발적으로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조차 경기장 전체의 침묵을 깨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저 역시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셔터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너무 믿기지 않아서. 이 골은 단순히 동점골이 아니었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밴쿠버 팬들조차 인정해야 하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면. 손흥민은 골을 넣고 천천히 동료들에게 걸어갔습니다. 환호하는 팀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LAFC 벤치에서는 모든 선수와 스태프가 뛰쳐나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일부는 울고 있었고 일부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한 밴쿠버 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인데.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0대2에서 2대2. 완전히 뒤집힌 스코어. 중계 화면에는 리플레이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손흥민의 프리킥 장면이 여러 각도에서 보여졌고 해설자들은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예술입니다. 거리도 멀고 각도도 좋지 않은데 저렇게 정확하게 구석을 노릴 수 있다는 게. 그런데 이 골 이후에 벌어진 예상 밖의 상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었지만 LAFC 벤치에서는 누군가가 고개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환호 속에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프리킥이 골망을 흔든 직후 LAFC 선수들은 거의 달려들 듯 손흥민에게 몰렸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등을 세게 두드렸고 누군가는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손. 믿을 수가 없어. 경기장은 완전히 두 개의 세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LAFC 팬들은 광적으로 환호했고 밴쿠버 팬들은 말을 잃은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의 한복판에서 딱 한 곳만 조용했습니다. LAFC 벤치. 이상했습니다. 골이 터지면 가장 크게 폭발해야 할 곳이니까요. 그런데 벤치는 환호 대신 왠지 모를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쪽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LAFC 코치 한 명이 입술을 깨문 채 누군가에게 무전기로 짧게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지금 확인해봐. 상태 이상해. 옆에 있던 또 다른 스태프도 팔을 엇갈리게 꼬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료진으로 보이는 사람이 벤치에서 일어서려다가 주춤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경기장 안쪽을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바로 앞에서 손흥민은 동료들과 포효하며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벤치의 분위기는 동점골의 기쁨이 아니라 뭔가 큰일이 시작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뒤쪽에서 갑자기 한 관중이 소리쳤습니다. 야, 손흥민 다리에 봐. 경련 온 거 아니야. 저는 반사적으로 카메라 줌을 당겼습니다. 손흥민의 걸음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현미경처럼 봐야 알 정도였지만 약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프리킥을 차는 순간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엄청난 부하가 걸렸을 것입니다. 그 강력한 킥을 만들어내기 위해 근육이 극한까지 수축했고 이미 90분 가까이 뛴 다리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천천히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두드리고 있었죠.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조그만 움직임 때문에 벤치의 분위기가 완전히 굳어버린 것이었습니다. LAFC의 주장이 손흥민에게 다가가 뭔가를 물었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듯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벤치의 코치들은 그 제스처를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 한 명이 벤치에서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코치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했습니다. 손흥민의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인 교포 아버지가 갑자기 두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이 타이밍에 다치면 안 되는데. 그 말은 관중석 전체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손흥민이 쓰러지면 이 경기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시즌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주심이 경기를 재개하려고 휘슬을 불었습니다. 손흥민은 천천히 자기 위치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침착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경기는 동점이 되었고 분위기는 완전히 LAFC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버텨낼 수 있을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연장전으로 가는 길은 멀었고 손흥민의 다리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밴쿠버 벤치에서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코치들이 급하게 모여서 무언가를 상의하고 있었고 일부 선수들이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현지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밴쿠버가 뭔가 준비하고 있네. 손흥민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눈치챈 것 같은데. 정말 그랬습니다. 밴쿠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밴쿠버가 예상 밖의 결정을 내리며 경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추가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고 모두가 연장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밴쿠버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바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변화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BC 플레이스의 조명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순간순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대2. 그리고 추가 시간을 지나 연장으로 들어가는 경기. 관중석 여기저기서는 아까까지 밴쿠버의 승리를 확신하던 사람들이 입술을 깨물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LAFC 팬들은 숨을 삼킨 채 손흥민이 다시 공을 잡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셔터를 잠시 멈춘 채 경기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밴쿠버 벤치 쪽에서 작은 이상 신호가 보였던 건 손흥민이 후반 막바지 강행군을 펼친 뒤 허벅지를 여러 번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되자 밴쿠버의 코칭 스태프가 갑자기 얼굴을 맞댔습니다. 그리고 한 코치가 벤치에서 누군가에게 소리쳤죠. 지금이야. 준비시키자. 누가 들어도 분명했습니다. 손흥민의 체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한 순간 밴쿠버가 이 경기를 끝내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려는 것이라는 걸. 바로 다음 순간 밴쿠버가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경기 후반에 잘 나오지 않던 특정 측면 자원을 갑자기 투입한 것입니다. 등번호 14번 마커스 골든. 그 선수는 강한 압박과 지치지 않는 활동량으로 유명한 이른바 압박 머신이라 불리던 선수였죠. 그 선수가 들어오자 밴쿠버 팬들 사이에서 이상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이 타이밍에 얘가 왜 나와? 설마 손흥민을 잡으려고? 주변 팬들의 표정을 보며 저는 더 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밴쿠버는 손흥민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수비를 동시에 붙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흐름을 완전히 LAFC가 가져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제 오른쪽에 앉아있던 밴쿠버의 중년 팬이 낮게 내뱉었습니다. 저 선수 나오면 흐름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손흥민하고 맞붙으면 이상하게 힘을 못 써요. 한번 밀리면 못 따라가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팀이 불리해서라기보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주는 압박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연장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지만 긴장감만큼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경기가 다시 시작되자 밴쿠버의 교체 선수 골드는 손흥민에게 곧바로 달려들었습니다. 두 번, 세 번. 그는 한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흥민을 완전히 지치게 만들겠다는 전략인 것처럼 끈질기게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단 한 번도 그 압박에 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낮추고 왼발로 공을 지켜내고 순간순간 호흡을 조절하면서 상대를 슬쩍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연장 전반 3분, 손흥민이 공을 잡자 골든이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가볍게 몸을 틀어 피해냈고 그 사이에 동료에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그 움직임을 지켜보던 제 앞줄에 있던 밴쿠버 팬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안 돼. 저거 흥민이한테 너무 붙으면 뒤돌림 당해. 거리 유지하라고. 그 목소리는 이미 응원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손흥민은 그 절규를 들은 듯 다시 상대 압박을 슬쩍 흘려보내고 측면으로 빠르게 치고 나갔습니다. 스타디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앞서까지는 밴쿠버가 밀어붙인다였던 분위기가 이제는 손흥민이 또 뭔가 만든다로 변해버린 겁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에이스가 아니라 경기의 질서를 뒤집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입니다. 연장 전반 5분 LAFC가 위험한 공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의 패스에서 시작된 공격이었고 골대를 향한 슈팅까지 연결됐지만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밴쿠버는 점점 더 수세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연장 전반 7분,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손흥민이 측면에서 공을 받는 순간 밴쿠버의 압박 머신 골든이 무리한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공도 발도 몸도 뒤엉킨 채 굴러갔습니다. 손흥민은 그 충격을 그대로 받으며 잔디 위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관중석에서 동시에 두 가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파울이야.
노파울인데. 주심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장면 하나가 경기의 흐름뿐 아니라 밴쿠버 팬들의 심장까지 흔들어 버렸다는 걸. 카드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옐로 카드가 아니라. 그리고 이 파울이 가져오는 결과는 심판의 휘슬이 울린 뒤 경기장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파울, 그냥 반칙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밴쿠버 수비수 골든의 무리한 태클은 딱 공과 발 사이를 스치는 위험한 돌진이었고, 손흥민은 그 충격을 그대로 견디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VAR 확인도 없었습니다. 주심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밴쿠버 벤치는 동시에 일어섰고, LAFC 팬들은 양손을 머리에 올렸습니다. 심판은 잠시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더니 조용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옐로 카드. 그런데 문제는 골든이 이미 전반전에 한 장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고 누적. 퇴장. BC 플레이스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밴쿠버 팬들은 양손을 들어 올리며 항의했고, LAFC 팬들은 실감나지 않는다는 듯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골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심판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레드카드가 제시되었고 그는 경기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밴쿠버는 이제 10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가장 침착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손흥민. 그는 천천히 그라운드를 걸어 나와 볼을 손으로 들고 프리킥 위치에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참고 있었고 누군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하듯 이름을 불렀습니다. 흥민아 제발. 저는 그 순간 그의 등을 바라보며 어떤 이상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이라면 마지막도 해낼 수 있다고. 프리킥 위치는 골대에서 24m. 각도는 좋지 않았습니다. 벽은 높았고 키퍼는 날카로운 선방으로 정평이 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손흥민은 벽을 보지 않았습니다. 키퍼도 보지 않았습니다. 딱 한 곳. 골대 왼쪽 상단 구석, 그 누구도 닿지 않을 곳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제 앞줄 할아버지가 작게 은졸였습니다. 쟤는 지금 겁이 없네. 겁이 없다는 건 뭔가 보여준다는 뜻이야. 바로 그 순간 심판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손흥민은 단 한 번도 스텝을 흔들지 않고 정확한 리듬으로 접근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발등을 시저처럼 감아 올린 순간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벽 위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은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키퍼는 이미 몸을 날렸지만 손끝이 닿지 않았습니다. 쾅! 골망이 흔들리는 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BC 플레이스는 진짜 침묵의 경기장이 되었습니다. 53,957명 중 LAFC 팬들만 일어나 환호했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 옆에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본 게 진짜 맞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 역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진기를 들고 있었지만 셔터 버튼에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경직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전골이 아니었습니다. 2대0으로 뒤지던 탈락 위기의 경기를 혼자 힘으로 뒤집은 골. 한 손으로 경기를 들어올린 골. 남은 희망을 현실로 바꾼 골.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진 사람의 골. 손흥민은 동료들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고 그 짧은 순간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순간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연장전 나머지 시간은 LAFC의 시간이었습니다. 10명이 된 밴쿠버는 더 이상 공격할 여력이 없었고 손흥민과 LAFC는 차분하게 경기를 컨트롤했습니다.
연장 후반이 끝나고 주심의 휘슬이 울렸을 때 경기장은 두 개의 세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LAFC 팬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고 밴쿠버 팬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장으로 10명이 된 밴쿠버는 결국 승부차기에서 극적으로 승리하며 간신히 다음 라운드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경기 직후 현지 기자실에서는 한 문장이 크게 회자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진 팀은 LAFC지만 마음을 이긴 건 손흥민이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장 후반이 끝나갈 무렵 손흥민은 교체되어 나갔습니다. 경기장을 떠나는 그를 향해 밴쿠버 팬 일부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적의 팬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53,957명의 관중이 본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마음이었으니까요.